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투탑이 잘 받쳐주면서 코스피 쪽에서도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빠져나가는 대신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쪽으로 집중이 되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답네요. 오늘 같은 날 어디에 주목하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이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한민국 대표 종목 삼성전자 통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신고가 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을 앞둔 현재 구간에서도요. 지금 통통한 양봉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11만 6천 원대 지금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좋은 뉴스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부터 좋았고요. 노무라 쪽에서도 또 목표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하는 부분들 아침부터 익히 전달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시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까지 매수해야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오늘인지 아니면 전망 좋은 거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유독 날을 잡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미성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논해도 되는 것인지 싶거든요. 삼성전자의 신고가 돌파는 결국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겹쳐서 나왔죠, 오늘. 그렇죠.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최근에 외국사들의 리포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노무라가 물론 목표가 16만 원까지 올렸지만 사실 목표가 제일 높은 데는 시티예요. 시티가 네. 17만 원까지 목표를 부르고 있고 저는 사실 노무라의 리포트에서 목표가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133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기존의 어떤 전망치보다도 한 레벨 위에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 모건스탠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 116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제 110조 넘어서는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노무라는 좀 한술 더 떴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그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오늘 부각되고 있는 쪽은 HBM3E의 가격이 계약 가격이 20% 인상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HBM4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HBM3에 대해서 더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HBM4의 양산을 앞두고 이제 HBM3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AI 칩은 전부 다 HBM3E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더군다나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 이외의 이제 그 AI 칩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얘기들.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을 인수했다라는 부분. 그록이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전자 그 테일러 팹의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록은 이미 삼성전자 HBM을 쓰고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관계가 더 앞으로도 뭐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엔비디아가 인텔과의 협업을 중단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를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는 엔비디아에 물론 그 결정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인텔의 기술력이 높지 않다는 건 엔비디아가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인텔이 이제 정부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미국 정부가 인텔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텔의 파운드리 라인을 좀 테스트해 봤는데 역시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못 따라온다, 아직까지. 기술력의 측면이라든가 수율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쪽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엔비디아는 그런 사유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일단, 테스트의 중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단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향후에 지금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빅테크들의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들. 인텔이 저렇게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이런 복합적인 호재들이 다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또 차별되는 점이 SK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60만 원 선에서 또 추춤해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우위를 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오늘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결국은 이 고점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의견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바꿔야죠. 그러면 매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점수 많이 주셨던 이동근 대표님, 그리고 삼성전자가 뛰어넘어야 할 그 벽을 오늘 또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 의견으로 강력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의견입니다. 자, 윤 대표님께 그럼 여쭐게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반도체가 끌어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끌어간다면 지금 사도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16만 원이 목표가라면 뭐 지금 사도 안전한 자리는 맞겠죠. 예. 이제 신고가 왔으니까 지금 못 사겠네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하시던데 지금 12월, 11월 내내 살 기회를 줬는데 또 그때는 안 보고 지금 보는 우리들을 그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왔을 때 하이닉스 매수다 대신에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오늘도 삼성전자 의견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2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 저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1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환율이 오늘 또 좀 빠지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분위기가 훈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신고가에서 뭐 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눌림을 기다리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눌림을 안 주고 바로 12만 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고가에서 갱신했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 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오늘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이 너무 좋고 오늘 복합적인 재료가 다 터져나온 삼성전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무서워, 못 사겠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용된 자산 내에서의 한 20-30% 비중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분위기 좋네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우리에게 반도체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골고루 반도체 선택지에 대한 의견들 종합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희비가 갈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이고요. 그동안 잊혀졌고 어디까지 빠지고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보는 건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장비주로서 이제 점수를 매긴다면 과거에는 한미반도체가 1순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이동근 대표님,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은 제한적인 상승으로만 바라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한미반도체도 기회를 준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근데 TC본도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건 그거에 결과적으로. 사실 한미반도체 주가가 좀 오랫동안 좀 침체가 돼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SK하이닉스가 듀얼 밴더로 간다, 뭐 더 나가서는 트리플 밴더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비전하고 주가에 비교해 보면은 하나비전 은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조정은 나오지만은 제어가 되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다시 지금 오늘부로 해서 조금씩 이제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티스본더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비전과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HBM 시장이 결국 3, 4, HBM4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떤 TC본도 기술은 단순히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사실 그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마이크론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결국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 듀얼 밴더로 가는 게 아니고 한미반도체도 클라이언트들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다라면은 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이런 HBM 시장의 그 호조와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 쪽으로의 어떤 영역 확대 쪽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세대
그 하이브리드 본더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트리거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단순히 TC 본더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진일보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할 거고, 결국 그렇다면은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적으로 이제 조정받을 거 다 받은 자리에서 조금씩 기대감을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나쁠 건 없다. 매수 의견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워낙 과거의 이미지가 강했었던 종목인지라 섣불리 매수해야지라고 말하기에는 용기도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 용기가 가격 메리트 이상까지 있다면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있어서 의미성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한미가 어느 순간부터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됐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신고가 이후에 이제 하락을 겪고 이제 한 이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2월에 부황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 이제 또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조정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11만 5천 원 선에서 이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했었고, 이제 이제 사도 되겠다. 저는 이제 좀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됐을 때, 제가 딱 이런 차트를 보면 이제 진짜 머리를 돌렸구나, 고개를 위로 올렸구나, 저는 딱 이 상태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딱 지금 12만 5천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굳게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 저항권일 순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매물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어느 정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위에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지금 이런 반도체 업황, 그리고 1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환율이 꺾이는 부분, 또 코스닥으로 자금이 몰려간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산타가 내년에 선물을 주려고 좀 늦게 왔구나, 내년에 큰 선물을 주려고 늦게 왔구나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또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그리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한미반도체로 공통입니다.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좀 달라졌네요. 오늘 거래량을 수반시켜가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며칠이었죠? 22일 월요일이었네요. 한번 들어오고 나서 고민하던 구간을 오늘 다시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력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긍정 정리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랜만에 살펴보는 것 같은데 AD 테크놀로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가 좀 껴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GPU 독립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LSI 사업부가 앞으로 뭔가를 보여줄 것 같으면, 그러면 좀 우리 우선순위의 하단부에 있었던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매력도가 있는 것인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예요? 3분기 실적이 일단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부터는 조금 독자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모바일 AP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점유율 한 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에다가 이제 독자적인 엑시노스의 어떤 이제 탑재 지금 나오고 있죠. 2027년에 탑재를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독자적인 개발 설계 이쪽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특별하게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일제히 상승을 하는데, AD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나쁘진 않은데, 다만 지금 오늘의 급등세는 조금 이 뉴스 플로우에 너무 이 집중이 돼서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목표가가 제시는 회사가 한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포트가 나온 게 목표가 33,000원이었거든요. 오늘 한 방에 그냥 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때의 저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오늘 주가가 나쁘진 않지만은 저는 관망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발 이슈가 조금 더 컸던 거고, 이 부분은 또
지금 당장 실적으로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 기대감적인 측면이다라는 점에서 재료 가치는 관망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추세를 윗방향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서 좀 고민돼요. 윤 대표님, 올 4월에 주봉상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다시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2024년 고가가 5만 원을 넘어갔었던 자리였네요. 지금 3만 원 자리이긴 한데 재료 가치에 있어서 조금 더 파워를 보세요. 오늘 일단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랜만에 좀 이제 호가창이 얇고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종목군에서 저는 하나 얻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늘 대표님이랑 지금 세 종목 연달아서 의견이 똑같아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저도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마의 성격으로 오늘 상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앞서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런 흐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해서 반도체를 사고 싶어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좀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이 이제 권리락 전일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도 있고 또 환율이 빠져줘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좀 빠져주지 않을까? 그럼 조금이라도 빠져줄 때 왜냐면 지금 지수의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4,1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마지막 거래일 정도에 좀 빠져주면 우리가 1월 달 혹은 이제 내년에 벌 섹터와 종목들을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직, 뭐 팹리스 테마 자금이 유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볼 거라면 후공정, 패키징 좀 시가총액 상위가 높은 소부장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으니 저도 AD 테크놀로지는 관망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말고 차라리 다른 소부장단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AD 테크놀로지는 관망으로 공통됩니다. 챙겨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 기판 쪽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판 중에서 옛날에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심텍, 요즘엔 코리아 서킷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었던 3인방이 갈 때 코리아 서킷은 후발주자였거든요. 그런데 구글 TPU 이슈가 나왔을 때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오늘 다시 그 자리 돌려놓습니다. 기판 중에서 유일하게 차트의 활발도가 더 뛰어나고요. 어디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큰 재료는 내년에 이제 브로드컴에다가 그 AA 그 FC BGA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하나의 재료로 작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결국 FCBGA 같은 경우 이제 그 FCBGA 기판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성능 AI 반도체에는 필수로 이제 이 FCBGA 같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사실은 뭐 메모리만 호황인 것이 아니고 뭐 MLCC 또 PCB 전부 다 호황이에요. 사실 이게 같이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판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고 사실 그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가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해성 DS 같은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리아 서킷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가장 좀 모양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기판 업종 내에서 코리아 서킷가 제일 저평가가 돼 있어요. 내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을 보면은 이스페타시스가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덕전자가 한 19배, 그리고 심텍이 20배, 그리고 TLB가 한 17배, 그리고 최근에 해성 DS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13배 이 정도인데 아직까지 코리아 서킷은 11.5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리아 서킷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정도 양호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코리아 서킷은 내년에 보면 충분히 지금 뭐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차트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평가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여력을 볼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판주에 강력했었던 그 시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쇼티지 얘기 엄청 많이 나오면서 주가 끌어당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료적으로 좋네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홀로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매력적인 걸까요? 신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여쭤봤을 때, 네. 뭐 눌림목을 기다리자, 음봉을 기다리자 했는데 이제 결국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목표 주가가 한 55,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겪을 만큼 겪었고 지금 4만 원 오늘 종가 잘 예쁘게 안착을 해주고 돌파를 해준다면 뭐 충분히 직전 정고점 41,550원 이상 뭐 그 이후 4만 원 중반 후반 5만 원 이제 쭉쭉쭉쭉 가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저도 매수 의견이고요. 뭐 앞에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저도 이스페타시스, 심텍,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네. TLB 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코리아 서키트 전에 잘 갔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기세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좀 기다려도 좋으니까 그런 종목 살래라고 하면은 뭐 기판 저는 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 기판주 내에서도 순환매일 건데 결국 이렇게 달리는 말을 갖고 있을 땐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탄력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충분히 코리아 서키트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장려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기판주랑 비교해서도 코리아 서키트일까요, 윤 대표님? 사실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딱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볼게요. 우리 수수수 이스페타시스가 네. 또 어느새 이렇게 많이 꺾였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다행히 지금 61선까지는 안 빠져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흐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다시 꺾여버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다른 기판주들 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조용하네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TLB 또 비슷하고 그나마 요즘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게 또 해성 DS죠. 해성 DS도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좀 예쁘게 눌려주면서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굳이 1순위, 2순위를 따져보자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1순위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2순위는 해성 DS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판은 후발주자가 지금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코리아 서키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적으로 봐도 역시나 좋은 점수 받아갑니다. 자, 이어서 원익 IPS로 넘어갑니다. 오늘 고개를 들어서 차트적으로도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관련해서 같이 손잡고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한 번씩 다 검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전에 그런 관점에서 관망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원익 IPS는 또 다른 결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사실 이제 원익 IPS가 오늘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상당히 좀 동행을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실 저는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6년 마이크론이 200억 달러의 투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많은 거의 10% 이상 증가한 그런 투자 금액을 얘기한 부분이고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금 메모리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노무라의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2027년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좀 더 나가서 2028년 정도까지도 호황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설비 투자가 나타날 것이고 당장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테일러 팹을 비롯해서 이런데 이제 설비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착 장비의 발주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의 전망치가 저렇게 기울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026년, 2027년까지 성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눌렸던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3분기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것들. 근데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친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2026년, 2027년의 실적 기대감들을 미리 끌었다가 주가에다 반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제 향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또 실적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돌아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하고 한 2027년까지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반영, 기대에 대한 반영이 다 된 상태에서 오히려 뚜껑 열어보니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최근의 흐름, 반도체가 같이 달릴 때 원익 IPS 소외시키고 안 달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탑승도 가능할까 싶거든요. 윤 대표님께 기술적 분석 듣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종목이 그 소위 대표님의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밥그릇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밥그릇 이제 오른쪽 만들러 가는 건지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6만 원 전후에서 지켜준다면 지금이 또 위험하지 않은 구간인 것인지도 싶고요. 제가 원하는 밥그릇은 조금 더 움푹 파여있는 움푹이어야 된다. 네, 밥그릇이라서 예. 밥그릇이 하기는 너무 예쁜 밥그릇인 국그릇? 것 같고요. 네. 네, 국그릇 정도. 그래서 원익 IPS도 저도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만 지금 7천 원 선 이 윗꼬리를 조금 달고 꺾이는 모습이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장비주 중에 후발주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캐파를 조금 미리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미랑 모양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한 6만 8천 원에서 6만 9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좀 눌림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원익 IPS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눌림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눌림을 활용하자. 맞아요. 한미반도체 차트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럼 원익 IPS 어떻게 보실까 싶었는데 여기서의 재료 가치 그리고 위치 등등 많은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눌림 시 공략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이어서 한 종목 더 커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이거 추적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징하다라고 표현하셔도 계속해서 내렸다가 뭐 올라가면은 다시 또 부딪히고 그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쌓인 거래량에 있어서 과연 이번에도 그냥 안 봐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봐주는 게 맞을 것인지 고민됩니다. 대표님, 아까 AD 같은 경우는 관망이었잖아요. 비슷한 결이에요? 사실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좀 비슷한 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좀 약간 다른 건 있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도 커스텀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입지가 어느 정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도체 지금 소부장 밸류체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설계 쪽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후순위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가 앞에서 오픈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어떤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늘 너무 단기 급등이 나와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탄탄한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쭉 빠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결코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추종하시기엔 쉽지가 않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DA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오늘의 자리에서는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군에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렇다면 거래량을 엄청 크게 수반했다라는 거, 이 정도 포인트는 보이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이 정도까지 장대 거래량을 세운 것은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의 의견이실지도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3천억, 4천억 굳이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IP 쪽인데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 뭔가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뭐 AI 반도체, HBM, CXL, 좀 팹리스 이런 키워드발로 상승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탄력적이다. 대표님이랑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으로 상승을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또 따라 붙었다가 이제 물려버리면 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관망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다 같이 손잡고 간다면 그때 후발적 성격으로 어느 정도 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정도의 제한된 가능성 좀 바라보면서요. 삼성전자 앞으로 흐름이 좋다. 두 분 모두 긍정이었기 때문에 대형주 지켜주는 속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는데 전략 작성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